아르헨티나 소설가 아구스티나 바스테리카의 소설 육질은 부드러워는 직설적이고 간결한 언어로 체계화된 디스토피아 사회를 정교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간 즉시 아르헨티나 클라린상 수상, 파이낸셜 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은 책입니다. 바스테리카가 2017년에 발표한 이 소설은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사회를 그립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몇 년 전 세계에 퍼진 신종 바이러스가 모든 가축과 동물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고 정부는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며 제한적인 인육 소비를 허가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인육 섭취가 제도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기로 소비될 인간이 별도의 시설에서 사육되고 도축장에서 도살되어서 정육점에서 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죽은 가죽대로 따로 팔립니다.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이 고기가 되어 식탁에 오르는 과정에 인간을 대입시키면 소설 속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한 장면입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한다. 가족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늘 먹던 같은 고기지만 더 맛있답니다. 가족 모두가 웃으며 저녁을 먹는다. 그가 사는 나라의 정부는 제품의 제정의를 결정했다. 그들은 인육을 특별육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냥 고기가 아니라 이제 특별 안심, 특별 점인 고기, 특별 콩팥이라고 불러야 했다. 주인공 마르코스 테오는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중년 남성입니다. 얼마 전 어린 자녀를 갑작스럽게 잃었고 아내 세실리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잠시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발응하기 전 육류 가공 공장을 운영했던 아버지는 노화의 치매가 겹쳐 요양원에 가 있고 마르코스는 요양원 비용을 벌기 위해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마르코스에게 삶은 매일 슬프고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비극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끔찍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르코스가 일하는 공장은 사실 인육을 가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르코스가 근무하는 육류 가공 공장의 방열실 작업을 소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개체들은 천장의 자동 레일에 매달려 안으로 들어온다. 세 개의 몸통이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매달려 있다. 첫 번째는 목을 칼로 가른 상태이고 나머지 둘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작업자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개체의 목을 칼로 가른다. 몸이 살짝 꿈틀거린다. 홈통으로 피가 쏟아진다. 방열실에 오기 전에 이들은 타격실 담당 직원이 휘두른 방망이에 이마를 맞아 기절한 상태입니다. 방열실에서 순수한 고기로 바뀐 개체들은 탈모기와 절단실, 내장 처리실을 거치며 가죽이 벗겨지고 부위별로 나뉘어 상자와 서랍에 저장됩니다. 방열실에서 모은 피는 비료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사육장과 수렵장, 정육점, 연구소, 가죽 공장 같은 거래처로 출장을 나간 마르코스를 통해 우리는 식용인간들이 놓인 끔찍한 상황을 엿보게 됩니다. 인간이라고는 했지만 소설 속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것들을 인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인간으로 부르는 순간 그 고기들에는 없던 인격이 부여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저 제품이나 고기, 식품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사육장에서는 개체, 곧 식용인간들을 통제하고자 성대를 제거하고 부유층에서는 개체를 집에 두고 기르면서 산채로 조금씩 살을 잘라 먹습니다. 수렵장에서는 식용인간들을 풀어놓고 사냥을 즐기고 연구소에서는 나치 수용소나 관동군 731부대 뺨치는 생체 실험을 자행합니다. 공공요양원에서 사망한 노인들의 주검은 암시장으로 팔려나가고 교회 광신도들은 자신을 희생해 지구를 구하겠노라며 도살장 안으로 자진해 들어오며 육가공 공장의 전기 철조망 너머에는 저질 부산물과 병들어 죽은 고기를 얻어먹는 무등록 하층민들이 우글거립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마르코스는 사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거래처에 출장을 다니거나 신입 직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코스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육 가공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세력이 인구 과잉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까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스는 공장 매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고기용 암컷 인간 한 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선물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마르코스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암컷 인간은 강제로 그에게 배달됩니다. 마르코스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을 헛간에 두고 보살핍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종종 찾아가고 돌아오지 않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영상통화를 시도하며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는 고기용 인간에게 점차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소설을 읽어볼까요? 암컷은 그를 지켜보고 있다. 그도 서 있는 암컷이 보인다. 암컷은 불빛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인다. 그는 헛간으로 들어가고 암컷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다. 그는 흔들리는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암컷은 몸을 떤다. 암컷도 파괴한다면 어떨까? 암컷은 그의 소유물이므로 그는 원하는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죽일 수도 있고 도살할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는 도끼를 짚는다. 아무 말 없이 암컷을 바라본다. 이 암컷은 문제거리다. 도끼를 들어올린다. 그리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밧줄을 끊는다. 사실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마르코스는 결국 사람 고기 요리를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수렵장 주인인 우르레트는 마르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세상이 생겨난 뒤로 우리는 서로를 먹어왔어요. 인육을 먹는 변이라는 행위가 우리를 덜 위선적으로 만든 겁니다. 나온 음식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모든 요리는 죽음을 담고 있어요. 저자인 아구스티나 바스테리카는 육질은 부드러워의 리얼리티를 위해 식인 풍습과 육류, 산업 운영 및 동물 권리에 관한 만만찮은 양의 매뉴얼과 지침서, 소설, 에세이 등을 탐독했습니다. 그로 인해 작품에는 육류 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판이 담겨 있지만 작가는 그보다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극명하게 그려내려고 했습니다. 전쟁,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제도, 빈부격차, 성차별 등등. 인간들은 서로를 먹어치우며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 인육이 되는 신흥 종교부터 집에서 상품을 길러 잡아먹는 유행,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자행하는 연구소와 인간 수렵장에 대한 묘사 등등. 이것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외면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채식주의자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설은 잔인함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작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상징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잡아먹고 있고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와 육식 문화는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지금 혼돈입니다.